안녕하세요. MG유학원 함원장입니다. 원장인 저도 이번 겨울에 가족들과 말레이시아 한 달 살기를 신청했습니다. 저와 와이프 그리고 아들 둘, 네 식구가 총 출동을 합니다. 잘하고 뭐 돈이 많아서 가는 건 아니고 뭔가 갈 수 있을 때 가보자. 코로나 때는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었거든요. 대략 3년을 코로나 때문에 해외를 못 나갔는데 돈이 통장에만 있으면 뭐하나. 그래서 쓸 수 있을 때 무리가 되더라도 가보자. 물가가 계속 오르고 있으니까 오늘 사는 게 제일 싼 거다라는 아메리카 마인드로 용기를 내서 떠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저희는 첫째가 2학년, 둘째가 유치원생인데 주변에 자녀를 키우는 가정이나 또 교육 관련 다큐 같은 TV에서 나오는 가정들도 보면 아이가 1, 2학년일 때 부모와 아이와의 관계, 그리고 아이가 5, 6학년이 됐을 때 아이와 부모와의 관계가 많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대부분 친구 같은 부모가 되고 싶어 합니다. 아이랑 대화도 많이 하고 또 재밌는 추억도 많이 남기는 것을 목표로 하지만 아이가 크면 클수록 그게 안 되는 게 현실이라고 합니다. 좀 더 아이의 마음을 알아주고 안아주고 보듬어주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줄 수 있는 그런 따뜻한 부모가 되고 싶지만 아이가 커갈수록 그게 현실적으로 어려워지는 거죠. 아이가 크면 클수록 부모는 무서운 선생님의 역할, 매니저의 역할을 더 철저하게 수행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게 되고 또 그렇게 행동을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교육 시스템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게 입시 경쟁에 내몰리다 보면은 어쩔 수 없이 아이들의 성적, 학습 상황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체크하고 다그치게 되는 상황이 연출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조금이라도 경쟁에서 밀려나게 되면 내 아이가 좋은 환경에서 크지 못하게 되는 건 아닌가에 대한 공포감 때문에 내 아이를 위한다는 마음에 전처럼 따뜻한 부모 역할만 할 수 없다는 생각을 갖는다는 거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지금 싱가포르, 중국, 인도, 일본 등도 교육열이 결코 한국에 뒤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보통 소수가 엄청난 부를 가져가는 자본주의 경쟁 사회이다 보니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현실이 이렇다 보니 부모가 아이들과 즐거운 추억을 만들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해요. 어딜 가자고 했을 때 아이들도 원해서 기쁜 마음으로 흔쾌히 떠나는 그런 시간도 저는 이제 길게 남아있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결국 또 머리 커지면은 친구들이랑 노는 게 더 좋고 저희도 어렸을 때 똑같았잖아요. 슬픈 얘기지만 점점 더 아져야 하고 나중에 다 친구들이랑 있는 게 더 즐겁고 재밌겠죠. 그래서 이 시기를 놓치면 좀 많이 아쉽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거는 이제 정서적인 부분이고 교육적인 부분도 따져봐야겠죠. 일단 투자 대비 효과가 어떤지 가성비를 따져봐야 될 텐데 사실 영어 캠프나 한 달 살기에 투자했을 때 가장 가성비가 좋은 시기는 초등학교 4, 5학년 정도 시기입니다. 그 시기가 가장 아이들이 뭘 배워도 흡수가 빠르고 투자 대비 효과가 큰 시기예요. 6학년 올라가면은 그때부터는 벌써 이제 입시가 시작됩니다. 4, 5학년 때부터 미리 준비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6학년 정도 올라가면 이제 그때부터 입시를 위한 공부를 시작하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회화 위주의 영어를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문법 위주로 문제를 풀기 위한, 시험을 잘 보기 위한 영어를 공부해야 되기 때문에 회화 위주로 공부할 수 있는 시기를 놓쳐버립니다. 그런 걸 처음부터 잘 알고 이제 강남에서 대치동에서 교육을 받는 아이들은 이미 영어 유치원부터 시작해가지고 초등학교 4, 5학년 전에 영어 공부를 끝내놓는 분들이 많으세요. 확실히 이 어학의 경우는 단기적으로 스파르타식으로 확실하게 잡아뒀을 때 실력 향상하기가 좋습니다. 일단 어학원을 통해 공부하시면 하루 대여섯 시간 정도 정규 수업을 받게 되고 또 그 이외에도 계속 영어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많이 주어지기 때문에 영어 학습에 큰 도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1만 시간의 법칙이라고 들어보셨죠? 어떤 일이든 1만 시간 정도 열심히 투자하면 그 분야에 있어서는 통달하게 된다는 이론인데 여기서 정규과정 학습 시간만 하더라도 100시간이 넘고 또 나머지 시간도 잘 활용하면 사실 200시간 이상 영어 학습에 투자가 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만 시간은 통달을 목표로 하는 경우고 사실 1000에서 2000시간만 제대로 투자가 되어도 수능을 위한 영어 준비는 끝난다고 보셔도 되세요. 그렇게 따지고 보면은 100시간, 200시간이 적은 시간이 아닌 거죠. 뿐만 아니라 아이들이 비행기도 타보고 외국인도 만나보고
다른 세상, 다른 나라 음식, 생활 방식, 문화 이런 것들을 접하다 보면 분명 아이들에게 큰 자산으로 축적되게 될 것입니다. 다양한 사람을 만나고 겪어보고 부딪혀보고 접하고 느끼는 과정에서 얻는 경험이나 자신감은 이건 정말 돈으로 환산하지 못할 그런 삶의 재산이 됩니다. 어떤 대학생이 한 달 살기 후에 이런 말을 남겼는데요. 사실 한 달 동안 공부해서 어떤 드라마틱한 변화를 기대한다면 그거에 대해서는 좀 실망할 수도 있다. 만약 시험 점수가 잘 나오는 게 목표라면 어쩌면 강남이나 종로에 있는 학원 다니면서 공부하는 게 더 도움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여기서는 단순한 영어 공부보다는 영어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에서 지내면서 또 다른 나라 여러 학생들과 교류도 하고 그렇게 실전을 통해 체험을 통해 영어를 학습하고 습득하는 그런 환경에 자신을 많이 노출시키는 게 정말 중요하다. 이게 진짜 언어를 배우는데 큰 도움이 되는 과정이고 진짜 내 몸에 남는 공부다라는 얘기를 하는 걸 봤습니다. 저도 이 말에 100% 공감합니다. 영어를 사용하는 다른 나라에서 아이와 함께 다양한 경험을 쌓고 부딪히고 체험하는 것에 초점을 맞춘다면 다녀오신 후 정말 후회 없는 투자라고 생각이 되실 겁니다. 저는 사실 영어는 잘 못합니다. 그래도 일단 중국어는 확실하게 마스터를 했고 일본어랑 영어 실력이 좀 비슷한데 저 역시 한 가지 언어를 마스터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어학에 있어서 어떤 부분이 중요한지 잘 알고 있고요. 제가 직접 현장에 가기에 현장에서 도움 드릴 수 있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저와 저희 가족들이 배운다는 마음으로 알아보고 또 저희 직원들이 영어를 잘해가지고 직원들이 여러 곳을 컨택하고 또 직접 현장에 실사도 나가보고 또 그렇게 여러 검증을 통해서 선택된 곳들이기 때문에 함께 믿고 떠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말레이시아 캠프와 한 달 살기 관련 언제든지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문의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MG유학원의 한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